ILO의 핵심 협약 기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 기준되면 사회 공무요원, 과거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죠. 신체검사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현역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똑똑똑똑에서 확인해보시죠. 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 셈 치고 보셨나요? 가짜 뉴스 퇴치 프로젝트 똑똑똑똑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야? ILO 또 이 핵심 협약 비준 이게 뭔가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죠. 국제노동기구 약자로 ILO. 풀어주시죠. 그냥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이고요. 네. 갑자기 발음을 이렇게. 아무튼 네. 발음이 좀 더럽지만 자, 전 세계 노동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 유엔 전문 기구예요. 네. 근데 벌써 설립한 지가 올해로 1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역사가 깊은 만큼 그 회원국들도 많아요. 네. 총 187개국이고요. 우리나라는 1991년에 회원국이 됐어요. 지금까지 24년 연속으로 ILO 그 이사국에 선출도 됐고 또 2003년부터 1년간 의장직도 맡았고 그래서 또 회원국들이 예산 분담금을 내는데 우리가 올해 한 90억 원 넘게 냈다고요. 이게 13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190개 가까운 나라 중에서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앞장서고 있다 이런 거죠. 뭐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핵심 협약은 뭔가요? ILO가 총 189개의 협약을 채택하고 있는데 회원국이 지켜야 될 약속 뭐 이런 개념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거든요. 4개의 원칙, 8개의 협약을 ILO 핵심 협약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 회원국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이제 이 8개를 모두 비준한 나라가 네. 많겠죠. 141개국이고요. 와. 예, 우리나라는 이제 절반 정도만 그 비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아는 나라 중에 미국이라든지 뭐 뉴질랜드 이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이 모든 핵심 협약을 다 비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일본도 뭐 2개 정도는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것을 이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노동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감수성 있게 받아들이느냐,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느냐, 네. 이런 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계속 이제 ILO에서 그 기본 협약만이라도 좀 다 저기 비준해라 그 요구가 벌써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이렇게 저렇게 뭐 논의만 하다가 지난 5월에 정부가 안 했던 4개 중에 하나는 좀 빼고 3개는 하자. 3개는 하기로 결정을 그래요? 했어요. 그 세 개가 무엇인가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협약, 그리고 단체 교섭에 대한 원칙에 대한 협약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의 주제인 그 강제노동에 대한 협약이 있고, 우리나라 상황상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얘기해서 일단은 제껴놓은 게 네.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강제 노동이 있어요? 군대 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 사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강제 노동이 노동의 요소 많죠. 일단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것의 일환으로 하나가 이제 사회복무요원인 건데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ILO의 이 핵심 협약을 어긴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제 노동을 금지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건지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아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을 걸로 전망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사실 똑 떨어지게 나오면 항상 좋은데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체크를 하다 보면은 네. 세상일이 그 수학 공식 떨어지듯이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하냐면 이건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ILO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 핵심은 ILO가 우리의 그 사회복무 요원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ILO 협약에 금지하고 있는 강제 노동에 해당된다고 왔던 거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군사적 성격의 노동이 아니니까 국방을 위해서 군사적 성격의 노동을 하면 그거는 강제 노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라에 그치, 필요한 나라를 일이니까. 필요한 일이니까. 그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근데 국방의 의무라고 하면서 군사 목적이 아닌 다른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가서
뭐 사회 서비스나 행정 업무를 보잖아요. 군대 가는 거 대신에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일을 해라. 네, 이런 지하철 타시면 그 안내선 지키라고 하시는 뭐 네. 젊은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사회복무. 진짜요? 네네네. 문서서 그쪽이 아니잖아요. 군대 입대하려고 이렇게 딱 왔는데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4급이 나왔어요. 보충역 판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 군부대 가서 뭐 총 들고 뭐 훈련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가서 싼 대신. 값에 일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사회복무요원 저도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ILO가 비군사적인 복무를 금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거기에 또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거나 또 관련자가 결과적으로 되게 소수에 국한돼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어떤 특혜를 입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강제 노동이 아닌 것으로 봐요. 사급받아서 가는 게 보충역이에요. 이게 대체복무제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사회복무요원뿐만이 아니라 네. 예술체육요원이 있고 또 공중보건의사 보건이, 그리고 그렇죠? 뭐 전문연구요원, 이제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을 빼면 다 관련 기술을 자격이 있거나 해당 분야 경력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지는 부분이고 본인의 선택이나 자원이 있어야 지원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신체검사에서 4급 나왔네. 그래 너 그러면 전문 연구 요원 해. 뭐 예술체육 요원으로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뭐 골프 선수들은 네. 골프 특화된 그런 쪽으로 간다던가 뭐 이런. 사회복무요원은 그냥 정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4급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지금 ILO 비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한테 선택권을 주는 선택권 거야? 주겠다. 너 현역 근무할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사회에 뭐냐? 그럼 당연히 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노동력- 선택권이 주어지면은 뭐 어쨌든 선택한 거니까 나는 강제노동이 아닐 수도 있는 아닐 거죠. 수도 있다. 네. 유관 부처들이 고용부, 국방부, 병무청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걸로 비준을 했을 때 뭐 무리 없이 될 것이다. 매우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아까 잘 된 거 설명했듯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네. 거예요. ILO가 바보냐? 예전부터 뭐 이 관련된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단서를 하나 넣어서 이게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게 과연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근거가 이제 뭐 과거부터 계속 비슷한 주장했다 이런 건데 2007년에 네. ILO에 우리가 대체복무제도, 한국의 대체복무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문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메일로 강제노동 맞아 이렇게 회신을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 또 2012년에 ILO 이사회를 할 거 아니에요. 면담 자리에서 또 물어본 거죠. 우리나라 대체복무, 병역 의무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좀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다. 그래도 강제노동 맞다. 이렇게 답이 계속 왔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ILO에서 그 협약 위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전문가 위원회랑 기준 적용 위원회라는 공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판단을 비준한 이후에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아직 비준도 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준하기 전이니까 공식적인 판단을 받은 건 아니다. 우리 이 협약 비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네. 그래 할래 하고 찬찬히 살펴보고 안 되라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해. 나중에 가서 우리가 검사해 볼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 분야의 대표적인 그 전문가가 계세요. 한국노동연구원 김군주 연구위원이라고. 네. 이분도 이전까지 있었던 이런 것들은 다 비공식적인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협약 위반의 소지를 충분히 낮추는 방안이긴 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되냐? 그거는 장담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ILO가 실제로 비준이 되고 나면 정말 꼼꼼하게 살핀다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전략이 적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판단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다. 근데 예전부터 이 ILO가 강제 노동금지 협약을 비준하라고 네. 요구했었잖아요. 네네. 오래전부터. 네네. 근데 그때까지 이제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한 건가요? 20년 전부터 ILO 측에 대응을 해왔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2000년부터 기록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ILO 측에 자문 지원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비준의 검토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후 조사 연구에도 2006년에는 또 세미나도 열었고요. 네. 비준을 위해서 노력을 벌였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2010년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 10년은 남아공 월드컵. 아니요 정권에 따라서 이 대체 복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달라요. 네. 2010년 정도 되면은 한반도가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ILO가 대체 복무를 군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요. 이런 네네네. 식으로 어떤 정권의 특성, 뭐 국방 철학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사실 달랐어요. ILO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이야. 네, 우리는 하고 있었지만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왔던 거죠. 그 ILO 핵심 협약 비준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이 강제노동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노조 결성의 문제는 뭐 더 큰 이슈가 있는데, 근데 반면에 이거는 군대 문제와 엮여 있어서 그런지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여기에서 되게 논란이 그쵸. 뜨겁게 진행이 돼서 요거를 저희가 검증을 한 거지. 우리나라는 군대를 건드리면 안 돼. 네, 그렇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그 ILO 핵심 협약을 두고 논란의 지점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비판의 목소리도 많고 비준이 문제가 아니라 비준을 하려면 지금 비준안은 지난 9월 달에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국회 통과돼야 돼요. 근데 뭐 국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이게 뭐 서로 입장이 너무 달라서 네. 그러니까 뭐 경영계나 뭐 보수 정당 쪽에서는 이게 균형 잡힌 그런 노동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친 노조 성향의 법 아니냐. 노동계는 더 나가야 어떤 분은 된다고. 굳이 뭐 선택권을 주고 뭐 이런저런 꼼수 부리지 말고 문제가 되는 거면 도려내고 그리고 뭐 협약 뭐 다 그냥 비준하자. 그렇죠. 성이 안 찬다. 부족하다라는 거고 양쪽 모두 불만족이 팽배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 지호 씨 네. 이제 뭐 이게 업계에서 이제 네. 명망이 되게 높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화장을 안 하고 방송을 해 혼자. 네. 걔 쌩얼이 더 예쁘다던데. 그럴 수도 있는데 지호 씨 말고 저 같은 사람은 네.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요. 아. 이 뭐 할 때 네. 너무 막 이렇게 옷도 막 누더기로 입고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쟤는 참 기본도 안 지키는. 같이 상대 못할 사람이다.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데 네. 맺을 때 자 상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내가 이분들과 무역 거래를 해야 돼. 근데 네. 이분들이 만든 커피나 자동차가 노동 착취 강제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아, 그러면은 또 사기가 그렇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쵸.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노동을 착취해서 피땀 흘린 그런 걸 착취해서 만든 제품이잖아요. 그거를 교육했을 때 네.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불매 운동도 일어났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의 노동 착취한 물건은 사지 말자 이런 게 그럼요. 국제적으로도 있고 그런 일이 좋은 있었고. 지적이에요. 그런 네. 리스크를 안고서 무역을 협상을 맺어야 되는데 당연히 공정한 협상이 될 수가 없죠. 핵심 협약을 비준을 기본 사항으로 대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는데 우리 비준하지 않았는데라고 협약을 맺으면 네. 당연히 상대 쪽에서는 노력을 해라 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실제로 단점이 얘가 있어요. 네, 지난 3월에 한EU FTA 무역위원회가 열려서 네. 이제 한국에 방문했단 말이에요. EU 쪽에서. 네. 그 통상집행위원인데 근데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LO와 EU는 한국이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노동법이 ILO 원칙에 합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서 대놓고 문제 제기를 얘기했어요. 했어요. 네. 이렇게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 네. 대외 신임도 떨어지고 뭐 그래도 야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해놓고. 알고 보니 또 뒤에서는 저러는 그런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씌워지면 나비 효과처럼 파급돼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협상에도 불리하죠. 네, 불이익이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걸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하겠어 아베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간접적인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20년 동안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노력하면서 비준하려고 막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정부가 추진하는 ILO 협약이 비준되면 사회복무요원이 없어지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찬성할 수 없다.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는 걸로 ILO 위반 소지를 없애보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려워 보여요. 정치 상황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국격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도덕 교과서 같은. 당신은 도덕책. 네. 네, 오늘 똑똑팩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알차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팩트 체크 해볼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